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금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달러 급등과 고용지표의 악화, 시티그룹을 비롯한 금융주의 급락 여파로 미국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한때 1630선 초반까지 내려앉으면서 1600선을 위협하던 코스피 지수, 다시 1640선을 꾸준히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고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투자 심리를 다소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7포인트 하락한 1640.02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3포인트 상승하는 510.3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만이 1,094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08억 원, 8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팔자에서 살자로 돌아서며 이 하락폭을 서서히 만회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205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6억 원, 24억 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 개인만이 사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994계약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베이시스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덕분에 이 프로그램 매매는 815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하락합니다. 대형주, 중형주가 0.48%가량 나란하게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소형주는 0.22%, 이 하락폭이 조금 적습니다. 0.22%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면요. 철강금속이 0.53% 오르고요. 전기전자 0.32% 올라갑니다. 의료정밀, 의약품 모두 0.2% 나란히 올라가고요. 건설업도 0.1%. 이 오르는 종목들, 오르는 폭이 크진 않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 짚어보면요. 은행이 2.15% 내려갑니다. 이 은행주들 미국 증시에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증권사의 수익 전망 하향 소식에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업도 1.79% 내려가고요. 운송장비 1.46% 내려갑니다. 보험업도 1%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전기값도 0.92% 조정받고요. 종이목재도 0.8%, 기계도 0.6% 정도, 화학도 0.7% 내려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이 빨간불로 돌아섰는데요. 0.39%, 이 포스코는 0.85%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출혈로 약세를 이뤘다가요. 지금 현재는 0.39%, 76만 8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1.35%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서민가게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재단을 오늘 출범했는데요. 오늘 약간 하락폭 보여주고요. KB금융 3.45% 급락합니다. 신한지주 역시 2.52% 내려가고요. 한국전력도 1%대에 조정받습니다. LG전자도 0.43%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1.2%가량 조정받습니다. LG화학도 0.2% 내려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오늘 좋습니다. 2.2%, 2.07% 올라가고요. 하이닉스도 0.71% 상승합니다. 현대중공업이 2.3%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LG도 1.57% 상승하고요. 우리금융 3.92%. 전날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가 하락한 영향 때문으로 많은 큰 폭의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도 0.7%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롯데쇼핑, SK에너지, 신세계, NHN 모두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1.7%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KTNG가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0.15% 오릅니다. 외환은행 역시 2.8%로 급락하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2%대 하락합니다. 기아차도 1.7%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1.06%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0.4%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금융주도 역시 3%대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1.7%가량 오르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1.9%, 2% 가깝게 내려갑니다. 메가스터디도 2.2%대 하락 보여주고요. SK브로드밴드도 1.2%대 조정받습니다. 태용 오늘도 강세네요. 1.19% 오르고 있고요. 수디프 신소재도 1%가량 조정받고 있습니다. 동서, 네오이즈 게임즈 모두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다움이 소폭 오릅니다. 0.31% 올라갑니다. 증권사들은 다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내년 1분기 최고 실적 모멘텀이 예상된다는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태광도 0.26%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성광밴드, 포미팜, 네오세미테크 모두 약보합권에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GS홈쇼핑 2.7%로 급락하고요. 하나투어가 3.31%로 내려갑니다. 달러 강세 여파와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반 만에 1,180원 위로 올라서면서 여행주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1.4%대에 밀리고 있고요. 서브트럭터미널도 1.2%대 조정받습니다. SK컴주가 5%, 5.53%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HD지대도 2.8% 오릅니다. 포스데이터는 0.18% 따라 올라가고요. 평산도 1.27% 오르고 있습니다. 유니슨이 1.67%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위메이드 5.96%가량 조정받고 있습니다. 루멘스가 1.91% 오르고 있고요. 현대시각 코스닥 지수 510.3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금증권의 변성환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 속에 사흘째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는 다시금 이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640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코스닥도 초반에 8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연출하나 싶더니 다시금 반등을 했어요.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전일 미국 시장에서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로 달러화는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 가격이 급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서의 자본 이동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 밖으로 2주 연속 증가한 점도 고용시장 회복 지연에 따른 느린 경기 회복이 전망되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장 초반 미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까지 반등하며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개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출하되며 지수의 낙폭을 늘렸었습니다. 지금은 개인들의 선물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시 매도로 인하여 지수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다시금 줄어들며 전형적인 웹더덕 현상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여전히 중소형주들의 상승 탄력은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네오이지 벅스, 다날, 세트레가이, 컴투스 등 개별주들은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에너지가 브라질 광고에서 원유층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광고에서만 세 번째 원유층 발견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낙폭을 점차 줄여가고는 있지만요. 이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의 불안과 더불어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이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이 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 장 초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이었지만 현재 그 규모를 축소하며 순매도 전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일 1차 지지선은 213.5포인트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반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며 2차 지지선은 212.5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지수의 추가 조정 시 코스피 1620포인트 선에 있는 21선과 61선까지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 불안과 더불어 달러화 강세 지속에 따른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저점 확인 시까지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지수의 조정기에 중소형주들의 강세는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소형주들의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한편 대형주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흐름을 본다면 자동차 관련주들의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대형주들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강세는 이어지니까 이 중소형주의 단기 매매에 치중하라고 전략을 짜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후장에서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까요? 예, 오늘 관심 종목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LG 패션입니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의류 판매 호조로 내년도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며 성장이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여파로 의류 경기가 4분기부터 안 좋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올 4분기 또는 내년 초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현재 주가가 3만원 선으로 1차 지지선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만원, 손절가 29,000원을 제시하며 전고점 돌파를 목표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금증권의 변성환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1.02%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2.18% 급락하고 있고요. 항생지수도 1.18% 밀리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도 1.62%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대만 지수도 0.47% 따라 내려갑니다. 베트남 지수 오늘 급등하는데요. 2.83% 올라가고 있고요. 싱가포르 지수는 0.72% 내려가고 호주 지수도 0.86% 조정받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증시는 그 유동성 위축 우려와 또 쏟아지는 차익 매물 때문에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글로벌 악재 때문인가요? 오늘 시장도 하락하며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하락세 움직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장중 상승 낙폭을 많이 축소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가면서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2% 하락한 3,10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3,10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한국 또한 이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계속적인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지금 미국에서 시작하고 있는 달러 강세 움직임 그리고 FRB에서 조기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발전소의 석탄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석탄 업종들의 호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49개의 발전소들의 석탄 재고량이 2,700만 톤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일평균 석탄 소모량이 230만 톤인데 지금 재고량이 12일도 소모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탄 업종들의 생산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2010년 A 증시의 은행 및 자본주의 강세가 예상된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내년에 유동성이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 경제 회복 속도와 함께 중국 기업들의 실적 또한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현재 보이는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강세 추세는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아무래도 계속적인 다른 여타 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 증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3,100선에서의 하반 경직성을 보여줄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내년도 중국 증시가 좋을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시장의 강세장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해서 내년도 지금 핑크빛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4,200 그리고 4,400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국가개발위원회에서는 지금 경제회복 기조에 따라서 관련 업종들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경기회복 기조에 따라서 원자재주의 강세 그리고 부동산 공사의 증가로 인한 건자재주들이 수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지금 그린 에너지 테마가 불면서 신에너지 업종 또한 강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 회복과 같이 맞물리고 있는 이러한 업종들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내수주 또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염두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본 그리스 신용등급 조정도 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일본 증시 역시 이 내림세로 장을 시작해서 오전장도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일본 오전장 정리와 함께 오후장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예, 일본장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마이너스 1.02% 하락한 1059.74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향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 기조가 일본 니케이 지수에는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했었던 10월 경기 선행 지수는 89.4로 하향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경기 선행 지수가 8개월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 정부에 의해서 일본 정부에 의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 기조를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일본 은행권에 대한 자본 규제 방안이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서 내놓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해서 20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맞춰 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은행주들의 조기 자본 증자에 대한 우려감은 좀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 기조로 해서 엔화 약세 기조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출주들이 지금 지수의 하락을 조금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000포인트 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유엔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코펜하겐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다 함께 행동을 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참가국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등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이제 감축 방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감축 방법 등을 연구하는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를 내년 상반기에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등 정상급 인사 130여 명이 함께하는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새해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에는 전국에서 25만 2천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국 333개 단지에서 25만 2,317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16만 373가구보다는 9만 1,944가구가 많지만 작년 말에 조사됐던 올해 공급 계획 물량 25만 5,520가구와는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의 74.5%인 18만 8,201가구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금융위기 이전 2008년 공급 계획인 42만 가구나 2007년에 56만 가구 등 예년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해 연 49%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감독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권은 금융당국을 갖게 되면 대부업체들의 평판이 개선돼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에도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제 금융위기가 불거지며 검토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는 오늘 번 베냉킹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임 인준안을 찬성 16, 반대 7로 가결했습니다. 상원은행위는 이에 따라 버냉키 의장의 재임 인준 권고안을 상원 본회의로 넘겼으며 내년 1월 중 본회의의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31일로 첫 임기가 만기되는 버냉키 의장은 상원 본회의에서 재임 인준을 받을 경우 4년 더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9.17포인트 하락한 1638.67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6% 상승한 510.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1620선까지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의 불안과 더불어 이 달러와 강세의 지속에 따른 이 부담감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당분간은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투자 전략도 성공적으로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